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오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 우리 시간으로 또 이제 주말 토요일 오후 9시 43분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빨갛게 좀 물들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 시장은 상승 쪽으로 마감을 좀 했고요.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이 모두 하락은 했습니다만 1% 이상의 큰 폭 하락은 없었고, 나스닥을 제외한 S&P 500과 다우존스는 또 플러스였고요. 지금 저 러셀 2000 요 지수를 좀 제가 잘못 읽었는데,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 중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만 좀 빠지고 나머지 두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법 수준의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요,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아주 나이스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코스피가 0.04% 하락, 코스닥은 0.14% 상승으로 역시 약법 수준. 다만 조금은 아쉬운 것은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를 좀 돌파 못했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 10월 마지막 주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선은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시간 외에서 괜찮은 흐름을 좀 보였어요. 전체적으로 일제히 원전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우라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쭉 상승 추세로 오른 후에 조금 하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 자체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어쨌든 우라늄 선물이라든지 우라늄 ET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은 상승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많은 원전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그 다자 외교 돌입하셨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아시아부터 정상회의, 아시아 정상회의부터 G20까지 보시면 이제 26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5일까지 아시아와 유럽을 무대로 다자 외교전을 펼친다라는 게 헤드라인의 어떤 주된 내용이고요. 오늘 26일부터 이틀 동안 모두 네 차례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고, 아울러서 쭉 보면 이건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28일부터 이제 7박 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와 영국, 헝가리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좀 이슈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유엔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밝힐 계획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헝가리를 방문해서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과도 만남을 이어간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 체코 관련해서 우리가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요, 요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할 것은 분명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요 한번 기사를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2일 나온 내용인데요. 2대1에서 나온 내용. 원래 두산중공업 관심 가지신 분들은 워낙에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많은 계약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층 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내용이 괜찮겠네요. 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몇 조 단위의 원전 수주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님께서 상세한 언급을 피했지만 조 단위 수주액 등을 볼 때 10억 규모 달러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으로 추정이 된다.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그 내용인데 보시면 여기서 이 내용 말고도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체코 관련돼서 그죠? 이 체코 관련돼서 자 여기도 지금 제 기사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한국수출입은행이 내년 1분기 폴란드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건 폴란드고요. 체코도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요. 체코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또 있어요. 지금 보면 이 두산중공업이 다 껴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체코 두코바이 원전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서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꾸려 체코 원전 수주전을 준비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워낙에 현재 보면 워낙에 이 그야말로 이 두산중공업과 관련되어진 이 원전, 탄소중립 이게 급격하게 시장 이슈와 집중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연말, 더 나아가서는 정권이 유지되건 바뀌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HMM의 엄청난 성장 이후에 그 다음 우리 두슬라라는 뭐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로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 KPS, 서전기전, 기타 등등의 원전, SMR 뭐 관련주들이 전부 다 지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의 이 유럽과 아세안 다자 외교의 일정에서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어쨌든 이런 시나리오를 발표를 또 하고요. 체코와 폴란드, 그죠?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서 체코와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셀그라드 그룹 정상과도 만남을 이어간다. 자, 체코와 폴란드 어서 많이 봤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체코 정부와 이 한수원 플러스 두산중공업의 이 체코 원전 수주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조금 앞서서 보면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1분기 또 폴란드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다자 외교를 어쨌든 펼치러 폴란드와 체코와 뭐 유럽과 미국과 다 돌아다니시는데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도 아마 상당히 좀 그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빛 5호기가 그죠? 부실공사 의혹 이후 1년 만에 발전을 좀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23일 오후 8시 21분 그죠? 얼마 안 됐네요.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탈원전, 탄소 중립, 그죠? 원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에서 주가를 뒤흔들고 엄청나게 집중을 받았다가 또 이슈가 해소되고 빠졌다가 이랬는데요. 한빛 원전 5기가 가동을 지금 재개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침 또 23일 오후 8시 21분에 재가동을 좀 승인을 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게 기사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회사의 많은 이 미디어 회사의 지금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고요. 요런 것도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에서 미래에너지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기후 위기를 미국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의 중심에 두겠다면서 국가정보국장에게 기후 변화가 국가 안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지시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마침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도
성사가 되고, 그렇다면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이 물론 메인 테마겠습니다만, 뭐 다른 탄소 중립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말을 좀 뭐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실 수 있겠죠.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기사라는 것이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주가에 반영되냐 안 되느냐는 그야말로 시장 상황과 어떤 그 시장을 리딩하는 소위 말하는 뭐 기관, 세력, 외국인, 개인들의 어떤 그 관련성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두산중공업 흠슬라를 뛰어넘는 투슬라다, 시총을 추월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HMM은 소위 말하는 상반기 밈 주식의 광풍주역이었던 두산중공업과 HMM의 희비가 교체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계속되는 해외 수주와 기관 매수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최근 피크아웃 우려가 겹친 HMM 시가총액을 넘어서다. 그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슬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연구원들의 언급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NH투자증권연구원은 두산중공업 올해 상반기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보다 26.3% 증가한 2조 3천억 규모를 했고, 하반기에 5조 7천억 원의 추가 수주 물량 확보할 전망이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 그런데 HMM은 지금 대거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산중공업은 뭐 단순히 HMM과 두산중공업과의 수급을 비교하자면 기관들이 지난 13일부터 지속적으로 엄청난 매수세를 동반한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금액으로 체크한 거기 때문에 앞자리가 이게 100입니다. 173억, 169억, 100억, 3억, 26, 36, 117억, 124억. 순매수 금액이 꽤 됩니다. 거진 얼핏 봐도 뭐 700억 이상 되는 수준의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개인들은 간헐적으로 사고팔고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고 있는 뭐 체코, 폴란드 수주, 그죠? 이집트 수주, 거기다가 이번에 대통령의 다자외교를 통한 각국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한빛 원전 5호기의 거의 1년 만의 재가동, 이런 이슈들이 겹겹이 겹치면서 거기에 이제 매수세가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털어버리고 개인만 순매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런 와중에 기관이 순매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사실 요 날은 이 지난 금요일은 차트상으로 보면 좀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왜냐면 2.16% 하락으로 거래량 조금 실리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의 단일가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2.43%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많이 궁금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마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한빛원전 5호기의 재가동,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그 다자외교를 통해서 유엔에서 또 탄소 중립에 대한 언급도 하고요. 원전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집트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이벤트 이슈, 거기에 폴란드, 그죠? 수주, 그 다음에 체코에 대한 또 엄청난 수주까지, 그죠? 그런 수주들이 겹친다라는 것이, 앞서서 HMM이 정말 그야말로 배가 없어서 못 다닐 정도의 엄청난 수주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정말 그 비교가 될 정도로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워낙에 바닥권에서 정말 그 U자형 지금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죠? 급격하게 정말 2011년부터 계속 주가를 보시면요, 정말 답답하다 못해 정말 안타까운 정도 수준의 하락이었습니다. 그죠? 고점을 계속 낮춰가고 저점도 계속 낮춰가는 이런 최악의 흐름에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지금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뭐 잠깐의 뭐 이런 흔들림은 있겠습니다만, 이 두산중공업의 다시 한번 이 강한 세 번째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충분히 저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많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잘하면
그죠? 다음 주 잘하면 이번에 주봉 살짝 눌리면서 음봉 나왔는데 다음 주 잘하면 이 윗구간의 상단까지도 한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도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 있고 충분히 그것을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팩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뭘 좀 떨어뜨려서, 네, 팩트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도 두산중공업인데 지난번에 이제 뭐 두산중공업과 한번 같이 세게 좀 들어갔던 게 두산 이비우라는 종목, 우선주 아시죠? 이때 우선주가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8만원짜리가 23만원이 될 만큼 엄청나게 좀 강하게 갔는데 아직은 이 종목이 요 정도 지지라인, 한 10만원 정도 지지라인 언더에서 이렇게 추세를 지금 제대로 들어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 두산 이비우도 우선주입니다. 두산 이우비도, 이 우선주도 과연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한번 지켜보면서 한번 두 종목을 함께 본다면 굉장히 좀 그 재밌는 다음 주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시동을 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산 이우비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이 실제로 우선주가 아닌 서전기전이라든지 한전기술, 전고 벌써 뚫었죠, 그죠?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 에너토크 같은 종목들, 그죠? 지금 상당히 강하게 다시 한번 폭발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전고를 거의 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주말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도 같아요. 한번 그런 이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고, 저도 역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뭐 영상이든 아니면 간략히 정리해서 이 그 유튜브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든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다음 주 시장이 좀 개별 종목 섹터 중에서도 이 원전 관련주가 한번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좀 그런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면 공매도 현황을 좀 보면, 공매도 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중공업이 여전히 공매도가 많아요. 거래소에서 2등이고요. 전체에서도 두산중공업이 두 번째로 공매도 대금이 많았습니다. 22일날. 그만큼 지금 공매도를 계속 뭐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당하고 있는데 공매도가 계속 이렇게 눌렀던, 주가를 그렇게 눌러버렸던 종목이, 그 중에서 또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 보시면 없어요. 상위권에.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하냐, 이번에 예전에 진짜 합심해서 공매도를 척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었죠. 그게 뭐 AMC도 있었고요, 블랙베리도 있었고요, 뭐 되게 많았습니다. 그죠? 그때의 그 어떤 엄청난 개인들의 매수세가 두산중공업에 한번 적용돼서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좀 기대감을 해보면서 저는 사실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영상을 이렇게 좀 찍고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구간대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22,000원 정도 라인을 잘 지지를 해준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 상단 27,000원 돌파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개인 수급이 아니어도 쭉 한번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자리가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아주 커다란 음봉에서 거래량이 실린 그동안의 거래량의 이탈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어림잡아 판단할 수 있는 OBV 차트로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거래량이 조금 더 강하게 실리면서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쭉쭉 끌어올린다면 다음 주 한번 기대해볼 만한 장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한전 KPS, 서전기전, 에너토크, 기타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부디 다음 주 잘 버티셔가지고
모두 다 혹시나 마이너스였다면 플러스로 전환 되셨으면 좋겠고, 두산 이우비 같이 우선주가 한번 시동을 걸면 시가총액도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100만 주가 안 돼요. 굉장히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한번 저도 그 종목까지도 한번 지켜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